네, 비고치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비고치기는 인간의 언어 발달을 4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원시적인 언어 단계, 두 번째는 외적 언어 단계, 세 번째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를 이제 사적 언어라고 합니다. 외적 언어는 사회적 언어, 그다음에 자기중심적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적 언어가 비고치기 언어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적 언어라는 말이, 이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 결국 사적 언어란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그런데 이 혼잣말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보신 적 있죠?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거나 할 때 혼잣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언어 또는 사적 언어란 아동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마치 중얼거리듯이 혼잣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아동이 놀이 장면에서 많이 발견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이 활동에서 인위적인 의인화시키든지 소꿉놀이 하든지 할 때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활동을 하죠. 이때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어 또는 사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의 아동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외적 언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외적 언어와 즉 사회적 언어와 사적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언어는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형태상 외적 언어와 같지만, 하지만 누구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오로지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외적 언어와 다릅니다. 비고치기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다음 단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언어를 구성하는 기초로 작용한다고 보았다라고. 근데 과연 아이가 놀면서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게 과연 인지 발달,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말하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때 이제 사적 언어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사적 언어 또는 자기중심적 언어예요. 혼자 블록놀이를 하던 예솔이는 블록을 쌓을 때는 먼저 큰 블록을 밑에 두어야 해. 이건 작은 거니까 나중에 쌓고, 그렇지 않으면 블록이 무너져 라고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단순히 어떤 놀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공적인 블록을 성공적으로 높이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적 언어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 언어의 의미를 어떤 피아제와 비고치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중심적 언어 또는 사적 언어에 대한 피아제와 비고치기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에 있어서 언어의 능력을 경시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언어는 미성숙한 아라의 어떤 발달되지 못한 언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회적 언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이자 인지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튀어나오는 알 수 없는 언어 사용이다. 아이의 내면에 갇혀 아직 밖으로 터나지 못한 미숙한 언어 능력이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 능력, 즉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언어 능력도 발달된다고 봤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 언어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의 부족한 언어 능력으로 보는 거죠. 경시한 거죠. 쉽게 말해서 피아제는. 그런데 비고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고치기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비고치기는 사적 언어는 지금 자기중심적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사적 언어는 뭐가 같냐면 자기중심적 언어이다. 자기중심적. 자, 사적 언어는 사회적 언어의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내면화 과정 피아제 때 설명했죠.
머릿속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사회적 언어의 내면화 과정. 왜? 머릿속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니까요. 내면화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아동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즉 아이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건 실제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여기 이해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단지 블럭을 쌓고 있는데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블럭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사고를 제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제어하는 것을 self regulation, 자기 제어, 자기 조절, 자기 통제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미 머릿속에서 100% 완성된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이나 일반 활동에서 말을 못하게 되면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사고를 막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죠?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나 요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친구에게 자신이 가진 문제를 말로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결 방법이 떠올 때가 있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사고가 100% 완성된 후에 내뱉은 게 말일까요? 아니면은 한편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완성이 되는 걸까요? 비고치키는 후자의 입장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완성된 사고를 단지 음성 언어로 발화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언어의 기능을 비가치키는 언어는 사고를 중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어의 중재 기능, mediation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보시나. 언어는 단지 완성된 사고 표현이 아니라 사고를 구성하고 완성하는 도구. 그래서 중재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언어가 내면의 언어로 변환되는 길목에서 사적 언어가 자리 잡고 있다. 어때요? 피아제와 비고치키가 자기 중심적 언어에 대한 입장이 꽤 상반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더 풀어서 보면 머릿속에서 완성된 생각을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사고를 확인하고 촉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된 생각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혼잣말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와 언어는 서로를 끌어주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수준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꼭 아이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어떤 새로운 기계를 다루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말을 하게 되죠.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혼잣말을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잣말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거나 새로운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통제가 필요할 때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치키는 이런 자기 중심적 언어, 사적 언어를 역할을 인지 발달을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고치키의 관점에서 보면 교수 학습에 있어서 특히 수학 교수 학습에 있어서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피아제 이론과 비고치 이론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언어 역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언어 발달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적 언어입니다. 이제 사고가 언어화되고 언어가 사고화되는 과정입니다. 내적 언어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때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단계로 자기 중심적 언어가 누적되어 발달된 결과로 이 언어 단계에 이르면 아동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머릿속에서도 혼자 언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혼자 말하지 않고 그냥 말 없이 머릿속에서 내적 언어로 스스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음성 언어 없이 자신 스스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내적 언어는 외적 언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형태상으로는 외적 언어와 거의 유사해진다. 자,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사용하는 내적 언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외적 언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결국 내적 언어 단계란 머릿속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사고하는 단계로 있는 곳 사고가 언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 학습에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로 해봐라는 것은 무엇이요? 그 말이 곧 너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로 할 수 없으면요? 말로 할 수 없으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진짜 지식은 뭘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만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단지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로 안다는 것은 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메타인지 설명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소리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예소리는 다음과 같이 또 오타가 나왔네요. 참 인간적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수학 문제를 풀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15명이 타고 5층에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9명이 내리고 7층에 타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는 내적 언어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이런 내적 언어와 사적 언어가 이렇게 혼재돼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발달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고요. 특히 사적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4번째는 이제 학습 발달의 상호작용입니다. 학습과 발달의 상호작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아제는 발달이 학습에 우선한다고 말했죠. 어떤 학습이든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과 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피아제는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 난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 앞 시간에 수의 보존성이 설명했죠. 수의 보존성은 구체적 조작기를 특징 짓는 능력 중 하나입니다. 수의 보존성이 습득된 후에 수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수의 보존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발달을 강조한 입장이고 이것은 학습이죠. 그래서 수의 보존성이라는 발달 능력이 발달이 된 후에 반드시 수학습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보존성을 습득하지 못한 아이한테 하나, 둘, 셋, 넷 수를 가르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피아제의 입장입니다. 자, 2번째. 그런데 학습과 발달은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래, 행동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왓슨, 썬다이크, 스키너 등은 행동주의학자들은 발달은 전적으로 학습의 결과라고 본다라고 보는 거죠. 뭐 누가 이끌고 후행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관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비고치키는 어떤 입장에 봅시다. 오늘 비고치키가 주로 핵심이니까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는 거죠. 즉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은 내세우는 입장이다. 아동에게 근접 발달 지역이란 말보다는 영역이란 말이 좋겠네요. 영역. 있어 적극적인 교수 학습이 없을 경우 지적 발달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GPD에서 이렇게 실제적 발달 수준이 있고 이게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죠. 그래서 교수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적 발달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교수 학습이겠죠. 그럼 이때 보면 당연히 교사 역할이 중요하겠죠. 즉 이때 필요한 게 학습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학습. 그렇죠? 이 학습을 뭐라 그랬어요? 발판? 비계라겠죠. 비계.
자, 이렇게 해서 자, 비고치기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겠어요? 교사의, 아이고 또 다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교사의 역할.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교사는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을 파악하여 이를 자극하는 스캐폴딩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교사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언어죠. 상호작용, 대화입니다. 교수적 대화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학생 모두를 실제 토론에 참가시켜 학생들이 언어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 언어로 상호작용 하다 보면은, 그렇죠? 언어 역할에서 말씀드렸죠. 사적 언어 말씀드렸죠. 내가 완성된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주고받다 보면 그 과중에 거기서 지식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고치기는 지식의 사회적인 구성이라고 했죠. 즉 사회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지식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이게 비고치기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상보적 교수입니다. 교사는 기술에 대한 시범을 보임으로써 문제 해결 단계를 안내하고 문제 일부를 풀어주며 세부적인 피드백을 주고 교정을 해주면서 학습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때요? 점차적으로 학생들 스스로 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학생 중심으로. 이게 절대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비고치기 이론이 이런 학습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협동학습 당연히 강조하겠죠. 학습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되는 협동학습은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는 막 이해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학생에는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므로 아동의 지적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 특히 이질 집단, 학습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협동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진 집단을 구성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 교육적 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아제와 비고치기 이론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피아제와 비고치기 이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아제는 현재 수준을 즉 동화와 조절, 즉 그런 거 있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스키마가 있어요. 현재 스키마가 있으면은 내가 새롭게 습득해야 할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수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아이의 현재 수준. 현재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고치기는 현재 수준과 더불어 잠재적인 발달 수준에도 관심이 있다. 이 초점만 봐서는 피아제가 의문의 일패네요. 그렇죠? 현재 수준인데 비고치기는 현재를 포함한 게 아니라 잠재적 발달 수준과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까 환경에 대해 설명을 했죠. 이 피아제의 환경은 대체로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해서 물리적 환경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비고치기 환경은 사회적 환경이다. 타인과 상호작용, 문화의 역사이자. 그렇죠? 이 문화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게 있는데 그러겠습니다. 다음 인지발달의 메커니즘 뭐에 있어? 피아제에서는 그렇죠? 개인은 지식을 스스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가 발달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인지 발달인 거죠. 그런데 비고치기는요, 지식의 사회적인 구성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구성되며 이때 교사의 도움, 상호작용, 언어가 강조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습의 방향은요, 먼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 다음에 그것들이 외부에 발표를 하게 되냐 표현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나요? 그렇죠. 어쨌든 뭐 방향도 중요하겠지만은 학습에 있어서 내면화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내면화가 잘 되면 사유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고치기는요,
그래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먼저 지식이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해요.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때 지식이 구성되겠죠. 그렇죠? 이 구성된 지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되고, 일단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됐으면 이 지식이 다시 A도 받아들이고 B도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선이고 그 후에 지식이 개인화, 내면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죠. 피아제는 스스로 지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공유를 하게 된다는 의미고, 비과치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 다음에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내면화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자, 발달이 교육에 선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교육이 발달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육이 발달을 유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달의 요인은 생물학적인 요인, 생물학적 성숙, 이거는 사회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 이 언어 역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능력은 인지 발달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즉 자기 중심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발달한다. 반면 비고치기는 언어는 사고 발달의 촉진자이다. 즉 사회적 언어가 자기 중심적 언어로 발달한다라고 보였죠. 그렇죠? 사회적 언어가 먼저 발달되고 자기 중심적 언어가 발달된다. 이거는 앞에 설명한 언어 발달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죠? 외적 언어에서 자기 주임적 언어로 발달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피아제와 비고치기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전반적인 어떤 학습의 과정이랄까요? 학습 과정 또는 지식 구성의 과정, 지식 구성의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아제를 보시면요, 이거 위에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일단 피아제는 이 환경과 상호작용은 똑같이 하는데요. 피아제는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반면 이 비과치기는요, 사회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2는 서로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요, 2분의 1과 4분의 2는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즉 이게 바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아제의 물리적 환경에는 사회적 환경인 거죠. 사회적 환경이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나는 2분의 1은 4분의 2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이 2분의 1과 4분의 2가 같다라는 지식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목표 지식을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갈등이 발생하겠죠. 갈등이 다르죠. 이때 갈등은 뭐예요? 이때 갈등은 뭐냐면은 이 아이는 2분의 1과 4분의 2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4분의 1은 서로 다른 걸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건 동화예요, 동화. 그런데 아니야, 다른 친구가, 선생님이 공부할 문제가 2분의 1과 4분의 2가 왜 같은지 알아봅시다. 그러면서요, 개인 내적 갈등이 생겼죠. 2분의 1과 4분의 1은 다른데 왜 선생님 같다고 하지? 라는 것이 바로 동화를 통해서 개인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즉 2분의 1과 4분의 1가 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키마는 원래 다르다는 거죠. 근데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적 갈등이 발생해요. 이때는 뭐겠어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한 사람은 2분의 1과 4분의 1 같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토의 토론 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합의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객관적인 지식, 서로 다르랬던 지식이 서로 같다고 합의를 이루고 객관적 지식이 만들어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반면 피아제는요. 여기서 이상하다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어떤 구체적 활동을 해보겠죠. 아까 뭐 이렇게 해서 색칠하게 활동을 해본다든지 해보니까 어때요? 같다. 그래서 자식의 기본적인 즉 조절을 해야겠죠. 처음에는 2분의 1과 4분의 2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지식을 바꾸어서 2분의 1과 4분의 2가 서로 같다는 생각으로 재구성해 줘야겠죠. 그렇죠? 이때 핵심 메커니즘이 뭐라고 했어요? 반영적 추상화라고 그랬죠. 이때는요 토의 토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 GPD 또는 스캐폴딩이 필요하겠죠. 그러다가 평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때요? 서로 같은 듯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도 서로 다른 의미죠.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도 서로 다르죠. 여기는 피아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적인 활동인 거죠. 그 결과는 평형화이며 여기는 합의가 이루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어떤 비고치기를 설명했는데요. 그 비고치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피아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을 대면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강의 노트를 좀 성실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노트를 참고해서 꼭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11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